길어진 코로나19에 몸도 마음도 휴식이 간절한 요즘. 날씨도 좋고 자연이 있는 데가 좋죠. 네, 온전히 우리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쉼터입니다. 이와 딱 맞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화순입니다. 단풍이 울긋불긋 물든 계절, 힐링의 고장 화순을 만나보시죠. 화순의 풍부한 살림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때묻지 않은 자연은 가을 정취를 느끼기 딱인데요. 이맘때 가면 좋은 화순 힐링지를 추천합니다. 만연산과 수레바위산이 감싼 동구리 호수공원. 산과 물이 어우러져 장관이 펼쳐진 곳이죠. 여기는 사시사철 멋진 장소입니다. 봄에는 철쭉하고 벚꽃이 어우러져서 많은 손님들이 찾는 힐링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여름에는 휴양 공간하고 이 호수하고 어우러져서 더 멋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을은 물론 알록달록 오색 단풍들이 들어서 더 멋진 장소가 되고요.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오게 되면은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빙 두르셔도 굉장히 멋진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연제로 불리던 동구리 호수공원은 원래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저수지였습니다. 지난 2008년 이곳에 산림과 꽃길 등을 조성하면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 됐는데요. 가을이 물든 동구리 호수공원. 수반길을 따라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주 근교에서 가까워서 자주 오고요. 여기 공기도 맑고 근접하지 않고 사이적 거리에 둘 수도 있고 해서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오케이. 멸치. 좋습니다. 최고요. 대전에서 왔슈. 이렇게 나와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또 분위기도 좋고 그러네요. 밤에는 조명이 비쳐 또 다른 매력을 뽐내는데요. 형형색색 물든 단풍은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을에 오전에 오시면은요, 이 호수공원에서 물안개가 피어올라요. 바람이 안 불을 때는 이 단풍들이 이 호수공원에 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림자가. 그래서 굉장히 멋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려주세요. 단풍 향도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아요. 가을이 깊어졌나 봐요. 무등산, 정심사, 원효사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만연산 코스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동구리 호수공원을 쉬엄쉬엄 걷다 보면 만연산 치유의 숲을 마주하게 됩니다. 생활권 가까이에 자리 잡은 도시명 치유의 숲으로 2017년 7월 개장했는데요. 전남에서 최초로 치유의 숲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건강지킴이 명소로 인기가 많은 곳이죠.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무래도 뭐 답답한 기분이 확 힐링이 되는 거죠. 첫째는 막 경사가 많이 안 져서 좋고, 그렇다고 평평하지도 않고 깊은 산이 아닌데도 깊은 산 같은 느낌. 언제 보아도 좋은 치유의 숲이지만 역시 가을에 올라야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만연산의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 수려한 자연경관 등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연산 그 치유의 숲은 도시명 치유의 숲으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과 그 혼연림으로 이루어진 천연림이기 때문에 사계절 색다른 그 숲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한 숲길을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셔서 직접 그 장점들을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그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고목들이 만들어낸 울창한 숲은 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청량해집니다. 무성한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도, 키 큰 나무 아래 놓인 벤치도 이곳에선 그림이 되고 휴식이 됩니다.
만연산 치유숲은 사계절 매일 색다른 그 숲을 만들어냅니다. 봄에는 또 파스텔 같은 그 경관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름에는 음이온이 있는 계곡들, 그다음에 가을에는 여러 화렵수림과 침엽수림이 이렇게 어우러서 만들어지는 경관, 또 겨울에는 이 설경이 마치 나를 그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차별화된 그런 숲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연산 숲에 들어서면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길 추천합니다. 상쾌한 숲의 향을 맡다 보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푸른 숲과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까지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치유의 숲을 걷다 보면 오감 연결길에 닿습니다. 3.1km로 이어지는 오감 연결길은 눈을 피로를 풀어주는 아름다운 숲길, 그리고 지지배배하는 새들의 소리, 그리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피톤치드와 음이온들, 그리고 나의 뺨을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들, 이런 치유인자들이 많아서 오감을 자극받는 그런 그 오감 연결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감 연결길은 좀 편안한 길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숲도 보고, 그다음에 새들도 한 번씩 바라보고, 풀도 한번 만져보고, 꽃도 이렇게 마주보고,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숲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의 숲에서 수만리 생태숲으로 이어지는 오감 연결길. 해발 668m 만연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울창한 숲길인데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가을 비대면 관광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여행의 트렌드가 그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로 아주 한적하고 그 편안한 곳을 찾아서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곳 삼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만연산 치유의 숲을 찾아주시기 때문에 관광지 100선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걸어도 좋은 힐링로드입니다. 애들이 그냥 걷기에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길이 흙이 아니라서 다 만들어져 있는 길이라서 애들도 쉽게, 지금 7살짜리도 같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딱 트인 공간이라서 사람들이랑도 접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산자락을 곱게 물들인 단풍을 따라 화순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수만리 생태숲에 닿았습니다. 단풍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그 사이로 잘 다듬어진 산책로가 있는데요. 여기는 만연산 수만리 큰제라고 하는 장소이고요. 생태숲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친환경 디자인상을 받았어요, 전남도에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힐링하는 장소이기도 그렇고요. 가을에 이곳에 오셔서 오색 단풍에 젖어서 여러분들이 힐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눈부신 가을날입니다.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수만리 생태숲. 애기 단풍. 너무 예쁜데? 오, 언니 아주 좋아요. 이뻐, 이뻐. 다시. 이거 좋다. 하나, 둘. 이쁘게 나왔어. 가까운 화순에 이런 좋은 명소들이 있어서 힐링되고 참 좋습니다. 화순의 가을을 물들인 단풍을 맞으러 생태숲 전망대에 올라봅니다. 이곳에선 저 멀리 무등산도 손에 닿을 듯합니다. 저 광주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 너무 단풍도 예쁘고 또 이렇게 확 트인 곳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기 쐬고 운동하면서 이 단풍을 보니까 이 마음에 너무나도 힐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요즘,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편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여기는 힐링의 고장 화순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가족을 위한 엄마의 마음이 담긴 수제청이 있다면 언제든 건강한 차를 마실 수 있겠죠. 저도 가족 때문에 이 수제청을 만들기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점점 좀 더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떡과 강정 등 우리 전통 먹거리를 만드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엄마의 정성과 손맛으로 만드는 건강하고 향긋한 수제청과 떡, 지금 만나볼까요? 파란 하늘과 호수가 가을빛으로 물든 세종시를 찾았는데요. 어느새 나뭇잎도 하나둘 떨어지고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됐습니다. 으슬으슬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차 한 잔. 향긋한 맛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가을도 더 이제 좋겠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도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있고요. 찬바람도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맘때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잖아요. 오늘은 건강한 수제청부터 만나봅니다. 가시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세종시. 젊은 엄마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건강한 수제청을 만나러 왔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야, 향긋한 향기가 가득한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거 맞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세종시에서 생과일과 유기농 원당을 이용해서 건강한 수제청을 만들고 있는 곳이고요. 생과일을 이용해서 한 10여 가지의 수제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과일 등을 설탕이나 꿀에 절여 숙성시킨 수제청. 이윤정 씨는 세종시에서 생산된 신선한 로컬푸드를 이용해 과일청과 꽃청을 만들어 창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나 봐요? 네, 저희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이렇게 상품이 패키지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요.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뭐 기업 답례품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돌잔치라든가 이런 답례품으로도 선물로도 많이들 찾아주고 계세요. 이제 건강한 수제청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청이에요? 지금 가을에 한창 나오는 석류와 또 비타민 가득한 레몬을 가지고 석류 레몬청을 만들어 볼게요. 그 미녀가 좋아한다는 석류. 네, 맞습니다. 레몬을 이용한 석류 레몬청. 여성의 과일로 불리는 석류에는 비타민과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한데요. 껍질 벗긴 석류를 으깬 뒤 레몬 슬라이스와 함께 숙성시키면 새콤달콤 빛깔 고운 청이 됩니다. 이때 설탕 대신 천연 단맛을 내는 사탕수수 원당을 사용하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탕수수에 있는 60여 가지의 미네랄을 비롯한 이런 영양 성분을 추출을 해낸 것이 원당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설탕보다 당도가 덜 하고요. 맛으로 느끼기에도 단맛이 덜해요. 그래서 단맛으로 먹는데. 네네. 정제 과정을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영양소를 그대로 살린 사탕수수 원당. 단맛이 없다고 해서 걱정했거든요. 네네. 달아요. 충분히 맛을 내기에는 달고 근데 그게 건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다. 과일과 사탕수수 원당을 1대1로 넣어 발효시킨 수제청들입니다. 계절마다 생산되는 신선한 과일이 주재료가 되고요. 여기에 손맛은 보너스. 수제청 몇 가지로 향긋한 차도 만들 수 있고 요구르트와도 찰떡궁합입니다. 면역력 올려주고 분위기 살려주는 향긋한 음료들. 환절기 우리 집 건강지킴이로 손색 없겠죠? 꽃청과 과일청의 효능은 조금씩 달라서 가족들 입맛과 취향에 맞게 골라 먹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이 히비스커스 청은 여성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또 이 석류 레모네이드는 아이들한테 음료 대용으로 참 좋겠네요. 네네. 그럼 이
약도라지청이야. 네. 요즘에 특히나 쌀쌀해지는 날씨에 네. 한절기에 이 기관지 네. 건강에 참 좋은 음료 같습니다. 네네. 면역력에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뭐 바람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들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도 가족 때문에 이 수제청을 만들기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점점 좀 더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저희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청을 이용해 전통 간식을 만드는 곳을 찾았는데요. 어디서나 부드럽고 달달한 간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강정과 떡 등 다양한 친환경 먹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전부리 떡 가득 있네요. 실내가 상당히 예쁜데요. 누구를 만나야 되나? 이분들은 손님들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대표님 계시? 네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 안에가 상당히 예뻐요. 카페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제과점 같기도 하고. 네네.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아이들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만드는 곳, 그리고 체험하는 곳, 네. 그리고 이제 판매까지 하는 곳. 엄마들이 모여서 만든 손놀이터, 네, 사랑방이에요. 25명의 젊은 엄마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 기업으로 로컬푸드를 이용해 전통 방식 그대로 수제 디저트를 만드는데요. 도라지 강정과 대추 쿠키, 호두파이 등 친환경 먹거리들입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다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나 뭐 지역 아동 센터나 이런 데 같이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봉사로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매장 한편에 마련된 조리실에서는 그날그날 판매할 먹거리를 만듭니다. 제 생각에는 백설기가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잘 먹는 떡이니까 백설기에다 도라지 여러 가지를 합성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청으로 백설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컵케이크 틀에 쌀가루와 도라지청을 넣고 찜기에 쪄내면 완성! 과정이 복잡하지도 않고 배우기도 쉬워 가족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사 먹기는 늘상 드시고 뭐 떡집에 주문도 하시고 하시지만 직접 만들어 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집에서 쿠키는 아이들과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고 레시피가 많이 나와 있어서 아이들과 쿠키는 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한테 백설기를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집에 가서 아이들과 또 재미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갓 쪄낸 백설기 컵케이크는 어떤 맛일까요? 도라지 정과로 꽃을 만들어 장식을 했는데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합니다. 앞으로도 제철 로컬 푸드를 활용해 전통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데 마을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에 일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돼서 저의 자아 실현도 하고 또 많은 분들도 만나면서 즐겁고 일도 하고 일석이조의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나는 할 수 없어, 혼자서는 힘들어, 아니면 애 때문에 핑계도 대고 하는데 이제 한 명 한 명이 우뚝 서서 조금 건강한 여성 기업인으로 성장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엄마 여기 다녀. 그러니까 복지나 이런 혜택이 너무 좋고 또 급여도 점점 많이 높아지면 여기 다니고 싶은 엄마들이 많아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은 우리가 지킵니다. 세종시 엄마들 파이팅! 엄마의 정성과 손맛은 기본이고요. 로컬 푸드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인연을 맺어가는 마을 기업들. 찬바람이 부는 계절, 정성 가득한 수제청과 전통 먹거리로 가족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달콤한 맛과 향긋한 향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줍니다.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멀리 놀러도 못 가고
산책도 자주 못하고 토리야 미안해 우쭈쭈쭈 많이 답답하네요. 많이 답답해. 여러분 우리 토리의 기분을 전환시켜줄 만한 그런 멋진 공간 없을까요? 에휴, 마음 놓고 놀아본 지가 언제인지. 자유롭지 못한 외출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답답한 건 매 한 가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저 멀리 날려줄 반려견들의 핫플레이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청주시 장성동, 이곳에 댕댕이들의 천국으로 입소문난 애견 카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여느 곳보다 높이 쳐놓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너른 잔디밭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반려견들의 신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죠? 간식 좋아요. 간식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아지들 정말 귀여운데요. 여기 그 콧방구 좀 낀다는 강아지들은 다 모인다는 견싸 공간 맞아요? 네, 여기는 목줄 없이 강아지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강아지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희는 천연잔디 위에서 강아지를 냄새 맡고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사진도 찍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푹신푹신한 천연 잔디 위에서 꾹꾹 눌러왔던 에너지를 아낌없이 분출하는 댕댕이들. 목줄도 입마개도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박지윤 리포터도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리저리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누구랑 놀아주는 거죠? 뭐 아무래도 어때요? 즐겁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내면 되죠. 이곳 애견 카페는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 공간 곳곳에서도 세심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닥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공간들까지 모두 매트를 시공해서 반려견들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통유리를 통해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도 있는데요. 견주들은 시원한 음료와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또 안에는 또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공간마다 강아지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실내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들이 많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강아지도 다치죠. 네, 슬개골 탈구나 고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강아지들 많아서 미끄러지거나 그런 사고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밑에 바닥 시공을 미끄러지지 않고 좀 푹신푹신한 탄성이 있는 매트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미끌리지 않아요. 그리고 좀 푹신푹신하나요?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해요. 세심한 배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용 공간이니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결 역시 잊지 않고 챙기고 있다는데요. 굉장히 쾌적해요. 강아지 냄새 좀 생각하면서 왔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저희는 그 애견 카페에서 그 냄새 난다는 그 편견을 깨고 싶어서 그 강아지한테 무해한 그 전해수 소독약으로 매일 청소를 하고요. 강아지들이 이제 용변을 본 후에 바로 청소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이제 냄새를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하면서도 세련된 공간에서 인생 사진은 필수겠죠. 자, 꽃둥아 여기 봐, 김치. 자, 이제 카페 2층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반려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애견 전용 피트니스 공간인데요. 샤워 시설부터 건조 기구는 물론이고 특별한 운동 기구도 마련돼 있습니다. 운동과 재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중 트레드밀이라는 수중 러닝머신인데요. 반려견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슬개골 탈구나 대퇴골, 어깨 관절 질환 수술 후에 혹은 디스크 수술 후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히나 많은 도움이 되는 애견 전용 운동 기구라고 합니다. 댕댕이가 물에서 운동을 해요. 비만인 친구들이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노령견 애들은 걷기가 힘들 때는 이제 물에서 조금 몸이 떠지니까 그럴 때 좀 걷는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구예요. 그런데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런 기구가. 근데 아이가 굉장히 의젓하게 잘하네요. 물이 가슴 정도로까지밖에 안 와서
크게 무서워하진 않는데 조금 확실히 좀 처음 할 때는 적응 기간은 필요하긴 해요. 반려견들의 근육과 코어까지 책임지는 또 다른 운동, 튼튼 짐볼. 수중 트레드밀이 부드럽게 관절을 움직이며 재활에 도움을 준다면 짐볼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이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댕댕이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군요. 기분 전환에는 맛있는 음식이 최고죠. 우리 강아지들만을 위한 디저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딜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작지만 알찬 애견 전용 디저트 카페가 있다는 청주시 오창읍을 찾았는데요. 와, 디저트 카페답게 아기자기한 공간. 쇼케이스 안에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디저트들이 어여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유청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강아지들을 위해서 모든 유제품에서 유청을 분리한 후에 만든 디저트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먹일 수 있겠죠? 강아지 간식이라고 해서 왔는데 쇼케이스 보니까 제가 행복해졌어요. 사람들이 먹을 수는 있긴 한데 다 모두들 다 강아지를 위한 간식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속 안에는 재료가 다른가 봐요. 고기들 위주로 넣고 있고요. 애기들은 밀가루를 못 먹어서 쌀가루를 사용하고 있어요. 건강하네요. 강아지들 부러운데요? 모든 디저트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는 송지은 대표. 특히 케이크는 반려견 얼굴에 문구까지 새길 수 있어 특별한 날, 특별한 아이템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와 강아지 케이크 너무 귀여워요. 이거 푸들 맞죠? 아, 네, 맞아요. 야. 저희 예약 주시면은 애기들 사진도 같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받아보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강아지 카레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와 몸에 좋은 거 참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거는 강아지 카레인데요. 네, 강아지들은 강황을 못 먹어서 색을 단호박으로 내고 있어요. 아, 단호박 카레 뭐 이런 건가네요? 네, 맞아요. 갖가지 재료를 기름에 달달 볶아 감칠맛을 내주고 강아지 카레의 하이라이트 단호박과 물을 넣어주세요.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기가 많이 있어요? 아, 네.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시니까 더 뿌듯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강아지들 위해서 네. 직접 만들어서 먹이니까 또 안심도 되고요. 맞아요. 모든 재료가 맛있는 조화를 이루도록 한 소끔 푹 끓여주면 색감은 물론이고 맛과 향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강아지 카레 완성입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우니까 꼭 도전해보세요. 아빠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침 귀여운 반려견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게 뭐 있나요? 이번에 팝시크 하고요. 네. 컵케이크 새로 나왔어요. 이거 코코 저키 하고요. 오리 저키랑 그다음에 이거 2개. 아, 네, 해드릴게요. 컵케이크는 다 네. 오리인데 괜찮으세요? 네, 다 잘 먹어서요. 단골 손님에게 박지연 리포터가 직접 만든 강아지 카레 시식을 부탁했는데요. 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게 먹어주는 댕댕이. 입맛에 딱 맞는 것 같네요. 완전 다 먹었어요. 깨끗이 싹. 사랑한다면 수제 간식으로 우리 강아지 건강을 지켜주세요. 원래? 해마다 늘어나는 애견 인구. 반려견은 우리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중한 가족, 반려견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하나의 가족 반려견을 부탁해.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유교의 얼이 살아 숨쉬는 이곳 안동에서 여성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인문학 캠프 중 여성 박약효의 득호식이 그 주인공, 600년의 역사가 담긴 노송정에서부터 서해 류성룡 선생의 얼을 찾아볼 수 있는 병산서원까지 여성들의 이름을 찾는 영남 내방가사 연구의 득호식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찾아온 곳은 경북 안동. 본격적인 득호식을 진행하러 병산서원에 가기 전 퇴계 이황 선생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 노송정 종택을 찾았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노송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유교 문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벌써부터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죠? 이곳 노송정에서 여성들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노송정 종택인데 진성희 씨 온랩 노송정파 종가입니다. 태계 스님 쉽게 말하면 태계 스님 태어나신 집이고 송제 이후 스님 태어나신 집이고 태계 스님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맏형, 맏조카 이렇게 맞이로만 내려오신 집이에요. 태계 스님 형제분들도 다 큰 집이라고 큰 집이에요. 큰 집 종가니까 설 추석 차사도 오시고. 오늘 노송정에 모인 여성들의 정체는 바로 1987년 도산서원에서 유교문화 계승, 보급을 위하여 출범한 박약회 여성 회원들. 여기 오니까 여기도 여성분, 저기도 여성분, 여성분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다들 모이셨나요? 우리 오늘 박약회에서 하회 병산서원에서 덕호식이 있습니다. 거기 행사에 가는 길에 요 종택에 와가지고 점심도 먹고 우유도 다지고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박약회 회원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박약회가 뭔가요? 예, 박약회는 전국에 있는 사단법인 박약회입니다. 이 박약이라는 이름은 명심보감 옥야집에 보면은 박학다식 약지어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뜻은 많이 알아서 예를 지키면서 널리 퍼지작하는 그런 뜻입니다. 노송정에서 출발해 다음 장소 낙동강과 절벽의 가히 장관을 이루는 곳, 거대한 자연이 병풍처럼 둘러싸는 모습의 이름도 병산서원. 득호식 전 입교식을 치르기 위해 정갈한 복장으로 환복하고 나타난 여성 박약회 회원들. 그냥 인문학 강의면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은 이유가 있을까요? 서원에 오셨으니까 존덕사에 알묘를 해야죠. 선생님이 서예 선생님이 계시니까 서예 선생님 신전에 가가지고 알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그 강의를 해요. 예를 갖추고 그렇지. 인문학을 배운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저도 갈아입었는데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까?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존덕사. 서해 류성룡 선생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알묘를 끝내고 나면 교육을 통한 인재 형성과 선현을 모시는 제사 기능을 수행해온 곳 입교당에서 본격적으로 유교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장소를 옮겨 만대루, 다례회를 통해 서로 간의 돈독한 우정을 나누며 내방가사 시연을 준비하는 박약회 회원들. 여기서 내방가사란 조선시대의 부녀자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희로애락을 노래한 가사 작품인데요. 여성의 출입이 어려웠던 유학의 성지 서원에서 여성을 담은 목소리 내방가사가 울려 퍼집니다. 천지 신명과 병산의 수호신 앞에 작은 상을 차려서 삼가 고하나이다. 이 덕호식은 우리 내방가사 쓰시는 분들이 여류 문사잖아요. 근데 연세가 높으시고 이런데도 호가 없어서 이번에 6분을 덕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 연만하시니까 이름을 부르기도 좀 그렇고 이제 앞으로 호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덕호식을 합니다.
천지신명과 병산의 수호신 앞에서 호를 얻는 6명의 여류 문사. 푸를 청, 골목. 청은 푸름이요, 젊음이요, 절개를 뜻한다. 20언자의 수필림입니다. 호는 아름다울 화자의 벼 화자입니다. 은원당입니다. 나무 목자의 꽃 화자입니다. 청곡, 가화, 남헌, 은림, 문경 그리고 은원당까지 인품과 지향점을 담아 호를 얻는 시간 득호식. 득호식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호를 직접 전달을 하셨는데 네. 이 사람마다 호를 다 지으려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호를 지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선생님이 품성, 첫째 그 품성과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좀 지향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지었거든요. 이제 그 선생님마다 다 품성이 다르고 또 재능이 다르고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주안점을 뒀는데 또 젊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젊은 분들은 좀 앞으로 지향해 나갈 내방 가사를 열심히 쓰고 학문에 이제 뜻을 주라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하고 좀 오래오래 같이 계시도록 연세가 88세도 계시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안온하게 오래 우리 곁에 좀 계셔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방가사 연구회 권숙희 회장이 지은 득호 경축가를 회원 스스로 다시 써보고 그 뜻을 더하며 낭송하였습니다. 비로소 호를 얻으며 새로운 이름으로 출사표를 내민 이 시대의 여성들. 호를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신지. 만대로에서 제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다음에 다시 아우를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요소 깊은 만대로에서 받으니까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호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저는 여기 옥돌 은에 거는 원자에서 원당이거든요. 경주하면 경주 옥돌은 세계적인 돌이거든요. 네. 그 세계적인 보배가 되는 그런 보배가 나타나는 그런 집이라는 뜻으로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요. 마음에 드시겠어요? 제가 또 경주 출신이니까 네네. 경주하면 또 옥돌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호가 없었을 때는 그냥 제 이름을 썼었는데 이 호에 어울리게 이 호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예, 기분이 좋죠. 이 나이 가지고 참 젊은 분들 저래 좋게 잘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 유교를 지켜온 여성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문 캠프를 맞아 여성 박약회 영남지부 내방가사 연구회 득호식이 열리는 날인데요. 유교의 전통을 전승하고 발전시켜 현대에 접목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멋진 여성들. 여성 박약회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로 쓰는 당당한 여성들, 유교열과 내방가사 전통을 이어가는 여성들의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흰눈 내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계절 중에 준비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월동 준비 잘들 하고 계신가요? 소품 몇 개만으로도 체감 온도와 행복 지수가 쑥 올라가는 인테리어 꿀팁부터 안전한 겨울나기에 필요한 자동차 체크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월동 준비 이상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 기세가 매섭습니다. 홍성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아니, 아버지 안 추우세요? 옛날에는 이거보다 한결 더 추웠지. 우리 아버지는 추운 것도 모르셔. 아니 어머니, 아니 우리 몰래 좀 틀을까? 영 썰렁한 것 같은데. 아니 우리끼리 있는데 뭘 틀어. 그냥 있지. 엄마 담요 좀 줘봐요. 아유 영 썰렁한데. 이거라도 덮고 있어야 되나? 보일러도 좋지만 소품을 활용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보일러 트는 것도 아니고 소품으로 가능할 일이야. 아이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 아유 참네. 가능하다마다요. 그 지혜 알려드릴게요. 따스한 소품이 추가가 되면 집안의 온도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어서 좋긴 하지만 여기에 카펫 한 장이면 포근함을 살릴 수가 있고요.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가죽 소파엔 패브릭 쿠션이 아늑함을 더해줍니다. 거기에 폭신한 러그 한 장이면 분위기 변신 성공! 어머, 뭐 별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뭐 쿠션에 요 러그 한 장 깔았다고 또 다른 분위기예요. 추운 겨울에 가죽 소파에 그냥 앉기 저희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양털 러그 하나만 깔아줘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파리도 낙상할 것 같은 정갈한 식탁에 조금 생기를 더해주자면요. 허브 종류의 초록 식물을 곁들여주고 초 몇 개만 올려놔도 체감 온도 아니 분위기 온도가 쑥 올라갑니다. 향초로 냄새도 잡아주고 말이죠. 대수롭게 생각하지 네. 않았던 양초인데요. 네네. 이렇게 멋스럽고 좀 이렇게 따끈따끈한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네요. 네, 뭐 꼭 보일러를 올리지 않아도 정말. 집안의 온도를 높여주세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적재적소에 화분을 두는 플랜테리어죠. 삭막한 겨울을 싱그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린 소재를 집안에 들이면 공기 정화에도 좋고 좀 더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반려식물들을 보면서 마음도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자, 지금부터는 드라이 플라워로 겨울 분위기 한번 내볼까요? 드라이 플라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겨울 소재로 모카를 볼 수 있는데요. 모카를 이용한 화병꽂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우 그냥 복실복실 몽실몽실 예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간단합니다. LED 전구와 모카 송이를 화병에 넣고요. 줄기를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이 가지 하나만도 멋스럽다 생각하는데 요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것도 무심하게 이렇게 담았는데요. 네, 툭툭 던져주시면 됩니다. 와. 허전했던 거실 장식장 위를 목화 화병이 따뜻하게 채워주는데요. 여기에 양초도 함께 장식해주면 훨씬 포근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안방 역시 포인트가 중요하죠. 벽면에 핀침을 이용해서 패브릭 소품을 걸어주면 밋밋함을 덜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공간이라도 소품 하나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공간을 바꿉니다. 전기 매트, 온수 매트 드려야지 네. 월동 준비다 생각했는데 이런 자그마한 소품 하나로 온기가 느껴져요. 너무 과하지 않게 포인트 소품 하나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히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월동 준비 어렵지 않은데요? 네. 월동 준비, 집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자동차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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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은요. 월동 준비하러 왔어요. 이 차. 근데 이덕 주부가 너무 서둘렀나요? 아니에요. 적기에 아주 잘 오신 거예요. 한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점검 받으셔야지 안전 운행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포인트, 바로 타이어죠. 눈길과 빙판길,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요즘 나온 타이어가 사계절 타이어이지만 대설주의보라던가 아니면 온도가 급격하게 한동안 장기간 떨어지는 기온이 오게 되면요.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하신다고 하면 노면 접지력이 높아지면서 제동에 더 안전을 줄 수가 있거든요. 스노우 타이어는 폭이 넓고 재질이 부드러워서 접지력과 제동력이 좋다고 해요. 다만 이게 문제죠. 좋기야 좋겠지만 비싸잖아요. 오늘 4개 다 말고 요 2개만 이렇게만 갈면 안 돼요? 안 돼요. 스노우 타이어는 제동력이 약간 강하다고 했잖아요. 앞에만 양쪽 2개만 갈거나 뒤쪽 양쪽 2개만 갈게 되시면 제동력 편차가 발생돼서 차가 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앞에 타이어와 뒤에 타이어를 같이 교환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실 눈이 많은 산간 내륙 아니고서야 현재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바로 마모도 체크입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타이어 측면이 이렇게 다양한 손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살폈으면 이제 공기압 체크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공기압은 계절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하셔야 되는데요.
한겨울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노면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타이어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상 주입보다 5에서 7% 정도 더 주입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자, 다음은 엔진룸, 그중에서도 부동액 체크인데요. 부동액은 항상 최고점과 최저점,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대요. 만약 최저점 아래에 있다면 부동액을 보충해 주는데 혹시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부동액의 비중도 꼭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100% 옵니다. 비중을 점검하는 거는 겨울철에 필수사항이고요. 부동액이 얼게 돼버리면 엔진 자체가 파손이 돼버립니다. 팽창에 의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 되기 전에는 미리 점검하시는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운전자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바로 배터리가 있죠.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난감할 데가 없는데요.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배터리 성능도 낮아지게 됩니다. 네. 추웠을 때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 기간이 좀 길어진다던가. 덜덜덜덜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배터리에 힘이 없으면 시동 자체가 약간 지연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전문 정비업소 오셔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교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와이퍼 사용량이 여름철 못지않다고 하는데요. 워셔액은 충분한지, 작동엔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운행 후엔 와이퍼를 이렇게 세워두는 게 지혜입니다. 뭐 월동 준비라고 하면 김장하고 두툼한 옷 꺼내고 뭐 집안 구석구석 살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차도 예외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점검하시면 겨울철에도 안전운행 하실 수 있겠죠. 절대 빠른 거 아니래요. 미리미리 점검하세요. 기나긴 겨울,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자고요. 눈과 마음도 이렇게 포근하게 채워주면서 말이죠.